40대 이후 진짜 친구를 만드는 8가지 비밀. 혼자가 편하다는 나도 바뀌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직업 때문에 3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출근과 퇴근만 반복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 친구를 사귀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동네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나 대학교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가족 부양이나 직장 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어떤 나이에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실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둘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감소, 면역체계 강화,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은퇴, 자녀의 독립, 질병,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 다양한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든든한 친구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은 새로운 관점, 지식,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임을 찾는 것입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운동을 좋아한다면 러닝크루나 등산 동호회,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요리 클래스 등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된 활동을 찾아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점차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독서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모임을 찾을 수 있어요. 모임 앱이나 소모임 같은 앱을 통해 지역 기반의 다양한 모임을 검색할 수 있고 페이스북 그룹이나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오프라인 모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환경보호 활동,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50대에 동물보호소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여행도 다니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요가나 명상 클래스, 언어 학습 그룹 등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60대에 스페인어 수업을 들으면서 언어 교환 파트너를 만났고 그것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교나 영성 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찰, 명상 그룹 등 자신의 신념과 맞는 공동체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모임은 깊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회나 마을 행사에 참여하거나 때로는 간단한 인사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자주 가는데 그곳에서 몇몇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의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직장이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모임, 컨퍼런스, 워크숍 등에 참여해보세요. 업무적인 관계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화상 독서 모임, 온라인 취미 클래스,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먼저 온라인에서 교류한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혼자 하는 활동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페, 영화관, 전시회 등을 혼자 방문하면서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열어두세요. 저는 혼자 미술관에 갔다가 같은 작품을 감상하던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이제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발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메시지나 전화로 관심을 표현하고 가능하면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세요. 매주 같은 날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진정한 관심과 경청의 자세를 가지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활과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셋째, 자신을 진실되게 표현하세요. 깊은 관계는 진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처음부터 너무 깊은 개인사를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점차 자신을 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세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주거나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제안하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제 경우에는 친구가 아플 때 직접 만든 수프를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활과 페이스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고 때로는 거절도 이해해주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세요. 어떤 관계에서도 의견 차이나 오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행, 요리, 영화 감상,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억을 쌓아가세요. 특히 나이가 들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마세요. 모든 만남이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가벼운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나이 차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자신보다 젊거나 나이 든 사람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우정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동료와 70대의 이웃분, 두 분 모두와 소중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동시에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기술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 영상통화, SNS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의미 있는 우정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의미 있는 친구 관계를 맺은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7세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사진 동호회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여했지만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사진 촬영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55세의 이미라 씨는 자녀가 독립한 후 느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역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대 공포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합창단 동료들의 격려와 지지로 지금은 합창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72세의 박종철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정원 가꾸기 모임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으며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지역공원 가꾸기 봉사활동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친구나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내일부터 한 가지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모임에 가입하거나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